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이명숙 연구지원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도청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가 완성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박태춘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권광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에 이어 오늘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박태춘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권광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세명대학교 김양수 교수님의 도청 신도시 중학교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태춘 의원님의 진행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토론과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경상북도 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태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신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신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세명대학교 김양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분들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과 최규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도시활성과 권동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도시 사업단 이성균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일고등학교 김준기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호명초등학교 김희동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최대진 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개 올린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신 박태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중학교 문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양수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최규태 과장님, 권동만 과장님, 이성균 단장님, 김준기 경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희동 호명초 운영위원장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청 신도시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마련하게 된 자리입니다. 도청 신도시 내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풍천중학교는 학급과 학생의 수를 완성 기준에 육박하고
중학교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예천군의 원거리에서 위치해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중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여건을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명품 교육도시 도청 신도시를 조성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고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토론에서 도청 신도시 중학교 문제 해결 방안, 더 나아가 도청 신도시의 교육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신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앉아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우리 도청 신도시의 중학교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박태춘 의원님, 주민들의 그 알 권리를 대변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이런 토론회가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토론회를 해야만 하는가? 이 자리에서 왜 간에서 또 주민들과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해야만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뒤늦게라도 박태춘 의원님께서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고 또 학생들은 또한 안전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행정의 난맥상으로 무시되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또한 안동 출신입니다. 많이 그동안 정보를 듣고 또 함께 고민을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또 공론화시켜서 좀 더 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전하게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발제를 맡아주신 토론 우리 김양수 교수님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경청해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또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 주관하신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동 출신이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이렇게 박태춘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박미경 부위원장님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주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은 우리 박태춘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빨리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게 가장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중학교 특히 이렇게 의무 교육 기관인 초중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또 기준이 또 있다 보니까 신도시 12,000세대가 돼야만이 중학교가 2개 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행정을 다루는 우리 교육청에 쏜 행정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애를 자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12,000세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이렇게 준비하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위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도 나와 계시고 건동만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신도시는 우리 40대 이하가 한 80%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또 김양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하시고 또 김준기 교장 선생님도 오셨고 김희동 우리 위원장도 오셨는데 한 가지 우리 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안동에도 도시가 이렇게 발전함으로 인해 갖고 교육 특히 의무 교육이 아닌 교육기관에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불균형 하는 게 이렇게 첫째적인 통학거리죠. 통학거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안동도 처음에 이렇게 안동시가 기존에 중학교가 7개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전부 강북 쪽에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강남 쪽에도 생긴 지 한 2010, 지금부터 한 10년 하면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2010년도부터 이렇게 중학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도 지금 한 4,500세대밖에 안 돼요. 4,500세대밖에 안 되고, 그거는 기준은 6,000세대가 돼야만이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기준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을 때는 1,200명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강북 쪽으로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30분 이상의 통학거리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이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그 기준을 따지자보니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여기 신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신도시에도 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신도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하지 않으면, 그 계획에 따라 잘 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안동시의 구도심처럼 중학교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남녀가 이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지는데 요즘은 좀 이제 공학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남녀 공학으로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고민을 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시내 쪽에는 제가 이제 대안을 내놓기는 전체적인 학생 수는 주는데 중학교는 자꾸 신설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위치 변경해서 하는 방안. 지금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뉴딜 사업을 하면서 40년 이상 된 학교를 완전 개축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이 없는 공동현상이 일어나고 학생이 없는 지역에다가 다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또 고령화되고 이래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거기에 기존에 학교가 있었다고 해서 통학 문제가 따른데 다시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그 건의도 하고, 우리 최규태 과장님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문서로도 건의도 하고 이래서 이동을 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학교가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신도시니까 여기는 거기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신도시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육 당국에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특히 위치라든가 도시 개발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면은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학교보다는 좀 다소 이렇게 좀 소규모로
이런 것도 이제 교육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교육 환경 변화도 1,000명 학교를 만든다 하는 건 물론 좋지만은 좀 지역별로 좀 분산시켜 1,000명 되는 걸 600명 학교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아직도 시간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 당국에 이렇게 교육 당국은 우리 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교육부로 또 건의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어쨌든 미래의 우리 희망인 우리 특히 저는 의무 교육 기관인 초중학교는 완전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로 이렇게 줄이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뒤편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잘 의견 들어서 박미경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저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잘 챙겨서 이렇게 문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내빈 여러분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하여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는 세명대학교 김양수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양수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발표하기에 앞서 김양수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교수님께서는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안동과학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교수,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 도청 신도시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양수입니다. 저는 그 발표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런 리모컨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 도의회에서는 발표하면 성령차를 한 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덥석받았는데 성령차 키가 아니고 오늘 여기 저 PPT에 사용하는 리모컨입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여기 6년차 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한 명의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최근에 한 7월 중순부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학교 신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이 사진을 보면 그 현수막은 아마 똑같은 데서 제작한 것 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뒷 배경에 아파트가 이제 다르죠. 어느 날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도 이제 서명지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아, 이거 이제 문제가 좀 생겼구나. 보통 그 제가 지역사회학을 전공하고 보통 그 연구 대상으로 남의 지역을 가서 멀리 가서 조사 연구를 하는데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뭐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역 문제니까 가볍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거 정책 토론회에서 와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됐고 대부분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은 보니까 중학교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또는 뭐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이 학교 문제, 신설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지금 몇 가지 이제 자, 첫째,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 서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 이유가 정확한 정보의 부재.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각자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아파트 동대표마다 알고 있는 정보도 심지어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히 그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기관에서 100% 결정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각 기관에서 말하는 이런 그 정보가 조금씩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서명지 뭐 사용처가 좀 불분명하고 뭐 어디에 주겠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조기 신설 서명지에 그냥 대표연합회.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제 뭐 관계기관에 제출하겠다. 뭐 관계기관이 어딘지 잘 모르고 관계기관에 제출하겠다. 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서명을 하면은 그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학교가 마치 설립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서명을 안 하면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서명하고 나서 당신은 서명했나? 안 했다. 왜 안 했노? 뭐 이러한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들이 사실은 있었고, 저는 그 지역사회 갈등론에서 이런 위화감이 왜 생겼는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양태를 우선 보고하고 이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은 뭔지 생각해보자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목이 보면 여기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문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러한 방안을 내놓아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저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그 역할에서 끝납니다. 앞쪽에 이제 조금 보면은, 자, 앞에는 아파트의 신설 촉구, 그 다음 특히 이제 요 위에 보면 요 조기 신설이죠. 뭐 조기. 빨리 해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빨리빨리 해도 빨리 문화가 여기에도 조기 신설. 근데 사실 이 조기란 말은요, 1년도 조기가 될 수 있고, 5년, 6년도 조기가 될 수 있고, 10년도 조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인데,
중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호명면을 떠나야 합니까? 여기도 호명면을 떠나야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의용소방대, 뭐 번영회, 그 지역 그 조직 중에 전형적인 뭐 관변단체의 성격을 띤 많이 들어보던 이런 단체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호명면을 떠나야 합니까? 자, 여기에는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호명과 풍천이라는 이런 그 대립구도, 다시 말하면 예천과 안동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크게 안 번져지만 벌써 여기에 예천과 안동의 어떤 지역사회의 대립구도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기도 보면 여기는 뭐 조기 신설을 강조해놨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에 원래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곳에 그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자, 그 도청 신도시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상당히 그 정책을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체가 도청 신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군경계선, 요 지도는 그 경북교육청에서 그 박태춘 의원님께 그 보고 자료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좀 도용을 했습니다. 원래 출처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밑에 미처 서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오기 1시간 전에 요 지도가 있는 게 좋겠다.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군경계선, 여기가 예천이고 여기는 안동입니다. 그러나 이 도청 신도시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는 전체를 해서 우리는 도청 신도시면 되지. 중학교가 여기 가든 어디 가든 도청 신도시에만 하면 될 거 아닌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여기 근무하다가 뭐 정년 퇴임되면 가시면은 또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쉽게 말하면 어린애는 놔놓고 이름을 안 지어주고 있으니까 신도시 이름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호명과 풍천의 갈등 구조가 아니고 예천과 안동의 갈등 구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지역사회 처음 할 때는 전문 용어로는 영어로는 리전이라는 지역사회, 도청 신도시는 리전에 해당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근데 지금 호명이나 풍천은 기존의 어떤 그 로컬 커뮤니티, 중앙에 대한 지방, 지역. 그래서 예천과 안동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이게 한 몇 년 전이죠. 예천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안동으로 여기 풍풍초에 가서 그때 무상급식에 지자체마다 비율이 조금 달라서 그때 나온 언론에 나온 얘기가 왜 우리가 예천의 애들에게 밥을 주느냐,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이 확대돼서 그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천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안동에서는 예천 애들 오느냐, 또 그다음에 안동에서 뭐 아직은 이쪽으로 올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갭이 행정을 여기 신도시를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봐서 도청 신도시면 되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로컬 커뮤니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점을 여기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생기고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론 안동 예천 행정통합이면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좀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여기 보면 신설 촉구하는 단체들이 보시면 호명면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회는 이제 그 법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은 기구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그다음에 여기 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체육회. 자, 이런 단체들이 보면은 각각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단체들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서명운동을
각각 했다는 것이죠. 예. 자, 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 지역 그 사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쪽에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니 우리 각자 다양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보 주고 오면은 면담하고 했는데 왜 노력이 없었고 그동안에 행정 관련 그 행정부서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비치느냐. 이 서명운동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일을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미지로 충분히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만, 자, 아까 그 있던 이런 거 지역 주민, 뭐 체육회, 주민연합회, 번영회, 자치위원회 이것이 이제 대표자인 도의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뒤에 보면 제가 오늘 말하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하나의 그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 다양한 지역 주민 단체가 하나로 모아오라 이거죠. 저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도교육청에 가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조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답이 안 돌아온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규정해 있는 그 외의 말은 사실은 행정 관료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막스 웨버의 그 지배사회학에 나오는 행정관료의 그 아주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7급은 7급에 맞는 일만 하고 7급에 맞는 결정을 해야지 7급이 5급처럼 융통성을 부려서 일을 하다가는 공무원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없고 앵무새 같은 말만 이것만 내돌아온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융통성을 부려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7월 23일 이제 그 발표한 교육청에서 했는 거 약간의 정치성이 이제 그 들어간 게 하나 딱 한 군데서 결론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7월 23일 그 이미 근데 이게 7월 22일 날 저희들이 한번 이 정책 토론 한다고 모이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거든요. 23일이면은. 근데 막 여기서는 전부 다 없습니다만 전에보다 달라진 게 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신문 내용을 보면 조기에 하겠다. 근데 뭐 조기가 아까 뭐 1년인지 10년인지 근데 내용은 보면 똑같은데 약간의 약간 부드럽게 뭐 강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조기 신설하겠다. 요거 부사 몇 개 들어간 거 외에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근거 자료 보고 하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이제 경북교육청이 입장 발표하고 도청은 22일 날 사실은 발표를 했어요. 이철우 지사님. 호명위원회 그 중학교를 신설해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계속 뜬구름 잡는 이 얘기. 그것은 이제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 신도시에 이주해온 그 주민들의 성격을 좀 보면요. 이주 요인을 보면 첫 번째 뭐 새로운 주거 환경, 새 아파트에 삶 살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직장 이동 따는 그다음에 뭐 학원 등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당연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작성하면서 왜 이런 그 호명에 이것도 뭐 특별한 중학교도 아닌 국립중학교도 아닌 국제중학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반 중학교 하나 때문에 정책 토론회까지 가야 되느냐. 신도시라면 당연히 그 인프라 구축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 토론회가 이제 필요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금 안 들어서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하는 단계까지 가면요, 이게 상당히 분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서명운동에 들어가면 그 실태를 좀 알아보고 같이 좀 응해주고 달래줘야 되는 이런 거 조치는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뭐 병원, 체육, 뭐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당연히 돼 있을 것이다. 여기 말하면 이제 요거는 굉장히 쉬운 영어죠. 블라인드 호프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그런데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해도 되는 직업이 딱 세 직업이 있어요. 첫 번째, 의사는 환자한테 이거 보고 내일 당장 죽는다, 한 달 내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죠? 의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공부를 못해도, 아이고, 요거는 잘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정말 잘한 줄 알고 평생을 그 한기를 밀어붙인, 심지어 뭐 국회의원 중에도 반에서 꼴등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 그 잘못해가지고 뒤에 뭐 숫자를 하나 지웠더니만 뭐 1등 했다고 돼지 잡아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돼지 다 먹이고 나가 창피스러워서 공부를 했다. 그 표창원 그 의원 사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까요? 특히 여기에 이제 계시는 선출직 공무원들, 여기 이제 의원님들. 자,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막연한 희망이 무슨 상관이냐.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그 키에르고르크가 암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고 했냐면 절망했을 때,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이 하는 말은 전부 공약은 공중에 떠버리고 전부 다 뭐 거짓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그 희망을 항상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중학교도 뭐 명품 중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우리가 희망을 주고 본인도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론회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지역 주민의 표를 받아먹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항상 수시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 관료는 규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의원님들이 내가 알아보기 규정에 따라 그거 안 된다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되게 생뚱맞네. 근데 행정 관료가 그러면 생뚱맞지만 이게 맞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행정 관료분들은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치성을 띤 의원님은 이렇게 좀 막연한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생뚱맞게 똑 잘라버리면은 표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대부분 다 하시는데 40대 이하가 80.7%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동 예천에서 오신 분들이 뭐 최근에 요 금년 3월에 통계는 이런데 그 앞에 거 보면 사실은 한 60% 넘어갑니다. 결국은 아까 안동 예천의 어떤 그 구도로 가는 것이 이게 안동 사람들이 마치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가들이 미국의 그 신대륙을 찾아서 기대를 하고 정말 막연한 희망을 블라인드 호프를 가지고 갔는데 뭐가 자기들 뜻대로 안 돼 있을 때 여기 다시 예천에 와서 안동 예천의 지역구도로 이렇게 이제 가기 쉬운 벌써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신도시에 그 주력하시는 분들은 안동 예천이
구분이 이제 없이 그냥 우리는 신도시면 된다는데 그 배경에는 이번에 이 서명의 그 배후에는 안동과 예천이라는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좀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호명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에는 중학교가 있지만 호명면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고등학교 안 해줬나?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걸로 카운트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지 삼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원인들이 학교 설립 규정에 관한 뭐 다양한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들 때문에 상당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제 중학교 설립, 안동 강남지구 설립 운동 사례를 뒤에 이제 토론 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걸 뭐 제가 그 재미있었다 해서는 상당히 그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 화내실지 모르지만 보통 저희들이 책에 논문을 쓸 때 뭐 이러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재미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 불일치로 인한 불편 사례, 경일고등학교 예를 들면 풍천중학교는 안동의 학교로 잡히죠. 그러면 단순 그 탁상 행정식으로 계산하면 안동의 고등학교하고 안동의 중학교 계산하면은 안동의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모자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걸 감지하시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몇 번 호소를 했습니다만 전혀 뭐 이런 의견들은 이제 어떻게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미 늦어버린 단계. 뭐 이따가 저 교장 선생님 거기에 따른 어떤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어떤 기관이 했던 개발공사가 했던 여기 신도시라는 하나의 그 공동체에 모두가 이런 그 선을 추구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국가에, 거기서는 도시국가로 나오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정치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동안에 뭐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노? 이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 경북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했는, 거기 보면 저는 다른 거는 빼고, 여기 그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이제 박태춘 의원님이 여기 교육위원을 하셔서 여기 보면 6번이나 이렇게 충분히 했고, 최근에 교육위원이 아니실 때도 이렇게 충분히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북개발공사 교육청, 예천교육지원청 사자 업무 협의까지 했었어요. 여기에 업무 협의까지 했으면 저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장할 거는 여기에 각자 각 그 기관이 다르게 발표를 하시면 지역 주민들에게 결국은 서로가 다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걸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관련된 기관이, 그래서 중학교 신설 관련은 이 거버넌스에서만 컨트롤 타워가 돼가 발표하는 게 아마 서로가 좋지 않겠나. 그걸 하나 강력하게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면은 여기에 지역구 이제 안희영 의원님도 여기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가니까 검토 요구를 해서 2번이나 이렇게 이제 충분한 거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뭐 정책 토론에 그거 말라고 하노? 세대수 되면 알아서 다 될 건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세대수 되면 알아서 이제 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당장에 중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에 교통도 여기 상당히 그 정체되죠. 건널목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뭐 10분은 건너야 되는, 그럼 아침에 교통 체증이 더욱더 증가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앞에 나온 얘기들인데, 이제, 도청 신도시를 만드는, 관계자들과 실제는 이렇게 로컬 커뮤니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롱 바로 옆에 그게 우방 3차입니까?
우방 3차 앞에도 아까 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왜 우리가 호명까지 그 호명을 떠나야 되나. 근데 사실 우방 3차는 여기 풍천중학교 오는 게 거리가 상당히 더 가까워요. 지금 호명중학교가 호명초등학교 옆에 될지 그다음에 뭐 어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풍천중학교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 더 가까운 데는 학교가 생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왜 호명을 떠나야 됩니까? 이 말 뒤에는 결국은 그 안동과 예천의 지역 감정이 깔려 있고 또 뭐 국회의원 선거구도 합쳐져 버렸고 인구 면에서도 도저히 뭐 예천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제 불만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막연한 희망 브라인드 호프를 가지고 여기에 신도시에 온 그 주민들의 당연히 다 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돼 있다. 그래서 일부 상당히 다시 안동으로 갔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안동 예천의 어떤 지역 감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도청 입장 군에서 건의안 그다음에 분양 공고 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는 요 굵은 거 두 개는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뭐 혈액순환이 콸콸 잘 되고 있다. 여기 이제 신도시 활성화하고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단체는 보내면 저기 가면은 뭐 제대로 원하는 답변이 안 오니까 그러나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그 의원들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하나로 뭉쳐서 그다음에 의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중학교 설립에 관한 거는 여기에서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안을 하나 저는 발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의미 있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오늘 정식 토론회를 주관하신 박태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김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양수 교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커버넌스에 대해서요 좋은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근래에 이제 앞에서요 발표했다시피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 서명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참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그런 뭐 착각을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 그 학부모들요 불안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SNS에도 보면은 지금 많은 지금 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정통적으로 루트해 가지고 나온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요 오늘은 전부 그 기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 토론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우리 바쁘신데도 김희동 호명초 운영위원장이 나오셨는데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요 좀 한번 시간 약 한 5분 정도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 박태춘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호명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그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태춘 의원님 이하 우리 권광택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오늘 저는 또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라서 그냥 편하게 제가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보다 많이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뭐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나 뭐 앞으로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정보가 딸리지만 현재 저희 학부모 입장으로서 부모 입장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신도시에 지금 다 이주하셨는 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안동이라든가 예천, 인근, 영주, 문경에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신도시로. 그럼 막연한 기대로 신도시니까 뭔가 교육시키기도 좋고 인프라가 잘 돼 있겠구나 해서 그런 기대로 이사를 와서 초창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풍풍초에 전학을 시켰습니다. 1년을 학교를 다니다 호명초가 생겨서 다시 호명초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4학년이었는데 4학년 때부터 문제가 호명초등학교 문제가 저는 그때부터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명초등학교 문제는 뭐였냐면 아이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전학이 오는 아이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 지역에서 젊은 32.6세, 평균 연령대가 32.6세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한 집 가구당 2.3명, 거의 3명의 아이들이 지금 가구당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소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어린이 유치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지만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호명초등학교가 매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은 이번 7월에 이제 증축을 하지만 매년 아이들이 누려야 할 특수교실, 예를 들어 과학실이라든가 뭐 컴퓨터실, 독서실 이러한 것들이 일반 교실로 자꾸 교실이 학급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더 이상 학급수가 못 늘어나니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월 2일째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100억이 국민혈세 100억이 들어서 신도시에 풍풍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로 세 군 증축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화가 나요. 왜? 처음부터 그러면 학교를 좀 이런 걸 미래 3년, 2년도 못 내려다보고 이런 행정 이렇게 학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잘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게 운동장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아이들도 그것을 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신도시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운동장은 정말 너무 비좁은 운동장. 그게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특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 사단장님 계시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평생에 지나가는 초등학교 시절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럼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처음부터 2단계, 1단계는 지금 지나갔다 하지만 2단계는 충분히 중학교가 앞으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학교 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희동 학교 운영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약 최기태 우리 과장님 신설 18학급이죠. 다시 그 신설 증축하는 게 예, 정축 호명초등학교 교수 정축입니다. 예, 18학급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께서는 18학급 플러스 지금 기존에 하면은 운동장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2단계 지금 호명 중학교 들어올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운동장을 좀 크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요. 지금도 우리 전교 아이들에 비하면은 학교 운동장이 실질 좀 작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동 중학교라든지 그죠? 우리 안동에 보면요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반밖에 안 돼요. 저도 가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는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준기 경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요. 아까 주제 발표에
중학교가 안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진학 문제는 이상이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호명 풍천중학교 아이들이 90% 이상이 전부 경북 1고로 가죠. 가장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 그죠? 근데도 이제 70%가 예천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예, 가잖아요. 한 20%가 나머지 예. 이제 안동 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또 기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김준기 교장 선생님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 경일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있는 김준기입니다. 이 권광택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박대천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일고등학교 운동장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도청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패널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제가 참석을 한 것은 신도청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안동 지역의 젊은 층들이 이제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안동의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좀 안동 교육의 좀 힘든 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요. 저도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마련해 온 그 원고를 그냥 보고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되면은 과거의 기준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그 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구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이 교육계 전체의 공통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신도청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외부의 유입 인구는 애초에 생각한 만큼보다는 유입이 되지를 않고 있고 사실은 안동 지역의 젊은 세대층들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향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본다면은 안동 지역의 학령 인구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청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경북 1고가 설립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청 소재의 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안동 시내는 초, 중, 고 정원은 점점 줄어들고요. 고등학교는 심각한 미달 사태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산정에 있어서 기존과 같이 행정구역으로만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결국 우리 안동 전체 교육의 질은 하락해버리고 피해는 학생들 전체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내 학생 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을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삼는다는 것은 신도청으로 인한 신도시와 경북 1고의 신설로 인해 풍천 학생들의 경북 1고 진학이라는 변화 현상을 사실 좀 외면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도 도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호소도 하였지만은 당시에 도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의 바람을 들어주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본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132명 정원에 69명밖에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사학급 체제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됐나? 학교에서 어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말씀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학생 수가 많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조금 허구적인 이론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풍천중학교 학생들 중에 안동 지역 고교로 나온 학생들은 하이텍 고등학교, 생명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와 그리고 안동고등학교를 해서 한 해 약 15명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경북 1고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안동에 있는 그 중학교들은
그 자사 고등학교를 먼저 이렇게 채우려 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본교는 자사 중학이 없다 보니까 그네들이 채운 나머지 인원을 잡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초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은 모든 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중심 선택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와 그리고 적성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모든 학교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역시 입학 당시의 수준이 3년 뒤 졸업할 때에는 상당히 괄목한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은 익히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평준화 해체 이후에 대입 수시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본교는 아마 안동에서 빠지지 않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평준화 시절은 더더욱 뛰어났었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구책을 세우고 모든 교직원들이 밤을 새며 구슬땀을 흘려도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자사중을 가지지 못한 본교로서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권준욱 씨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신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신도청 시대 이전의 어떤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변화로 인해 합리성과 상식이 부족해진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이 환경 변화로 인해 얼마나 순식간에 비상식이 되는지를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확인하였기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상식이 아닌 것을 바로잡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보고 싶을 바람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선진 경북 교육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1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가지고요. 이 부분은 신도청 시대의 어떤 걸맞는 캐치프레이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의 통합이 어렵다면은 우리 교육계만이라도 신도청 시대에 맞게끔 이거 통합해서 이쪽 지역을 다 묶어서 어떤 그 평준화 정책을 좀 실행해 주는 것도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 정책에 걸맞는 어떤 학생들의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안 된다면은 우리가 안동이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안동 지역에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감축하든지 아니면 학급 수의 인원을 좀 더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은 넘쳐나는 이 부러움을 안고 있는 경북 1고의 학급 수를 좀 감축해서 안동과 예천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가 함께 공존 공생하는 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학교가 인성이나 학력 증진에 매진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훌륭한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목표가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안동 지역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청 신도시 지역 상당히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기 교장선생님, 지금 우리 경북 1고가 생긴 이후 안동 지역에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요. 그건 이제 호소와 함께 지금 그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학교만이라도 그 행정 통합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경북 1고가 지금 또 학급 수도 지금 늘어났잖아 작년에 그죠? 예, 작년에 한 클래스 늘어났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안동 시내는 아이들이 없는데 더 지금요 우리 그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학교 운영에요 엄청 그 어려움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교육 행정에서는 풍천중학교가 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 고등학교는 진학에 문제가 없다. 풍천중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신도시 예천 쪽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 가까이가 지금 전부 다 경북 1고로 가고 하이텍 고등학교,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약 15명 정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속 안동 시내 고등학교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교육청이 오늘 저희 대표장께는 잘 숙지하셔서 내년 입시 홍보에 조금 평준화가 될 수 있게끔요 학급수 조절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이성균
경북개발공사 단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특히 우리 지금 호명중학교 부지 선정이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고 시원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도시 사업담당 이성균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아마 신도시 그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아마 그런 역할로 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 신도시 1단계는 2015년도 12월 끝나고 2단계 지금 한 168만 평 정도가 지금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48%, 한 50%, 올 연말까지는 52%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정상적으로 좀 추진돼야 될 사항들이 뭔가 하면은 현재 그 전체적인 우리 개발 계획이 일부 중간에 약간 변경이 있다 보니까는 당초 계획 공기보다는 2단계 사업이 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이 안 되겠구나, 뒤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학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의 박태춘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또 예천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는데 그 사이 이제 여러 번 우리 박태춘 의원님께서 또 몇 번 우리 개발공사에 오셔가지고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큰 이슈가 뭔가 하면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예천 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역 주민께서 이제 좀 금방 이제 예천 지역을 이제 조금 예천하고 안동을 나눠서 좀 그런데 이제 지금 좀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면 자기들이 이제 예천에 있는 주민들이 왜 안동에 있는 풍진중학교를 가느냐, 왜 예천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느냐. 그거는 1단계 개발 계획 때 벌써 그건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도시 전체 개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학교가 나오고 여기에는 관공서가 나오고 이런 계획들은 1단계에 다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다가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예천구로 넘어가는 그 땅에다가 다시 그 위치에다가 그 중학교를 신설한다 하는 도시 개발 계획을 마치 않을 뿐더러 그거는 말 그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1단계가 끝난 것 같으면은 그 얘기가 이제 요거 수용되지만은 앞으로 2단계 남아있고 3단계 남아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학교 부지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다 돼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따져갖고. 단지 지금 1단계에서 이제 잠시 이제 그 중학교 다니는 불편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단계에서도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지형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전무하지만은 이제 현재 지금 안동시에 이제 풍천중학이 있다 보니까는 2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천 지역에 현재 지금 개발계 2단계에 돼 있는 그 중학교 부지에 지금 중학교를 설치하려고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주민들께서는 좀 안타까웠지만은 지금 좀 교통의 불편도 있긴 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지금 앞으로는 조만간 교육청과 협의해서 2단계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위치 도면을 좀 펴봐야 되는데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예천 쪽에 지금 호반 2차 맞은편 쪽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계획하려고 우리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균 단장님 감사합니다. 1단계는 우리 학부모들이 호명초등학교 옆에 지금 행복주택 사이요. 거기를 이제 원하는데 거기는 1단계 이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예천군으로 모두 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고 지금 2단계 거기는 지금 우리 개발공사나 경북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강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부지를 주면은요. 거기는 지금 호명초등학교하고 약 한 700m 정도 차이나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부지를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요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세대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요 마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박미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건강태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오늘 또 특히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안희영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요 전라도에 그 의장님이 바쁘셔가지고요 오늘 그 출타하신 바람에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의회에 무난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000세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래 3, 4천 세대 10월 달이죠. 약 올해 안으로. 분양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분양 땅 이제 공동주택 부지 이제 선도지구에 한 세 블록에 대해서 한 3,200세대 정도 됩니다. 3,200 그게 세대요? 아마 예. 현재 전망이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몇 세대가 분양될지를 이제 뭐 조금 불확실하면 현재 계획은 한 3,200세대 정도를 이제 올 연말에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200세대가 들어오면은 지금 9,180세대거든요. 예. 9,118세대죠. 예, 9,118세대. 예, 그러면은 12,000세대 넘기 때문에 학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기라 그러지만 아무리 조기라도 4, 5년이 걸립니다. 예, 중퇴에 올라가 심의 걸치는데 약 한 1년.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는데 1년. 건축해가지고 준공해가지고 입학할 때까지 또 한 2년 걸립니다. 이래서 아무리 빨라도 4, 5년이 걸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전부 다 저희들 그 의회와 관계 이제 공무원들하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건동만 우리요 신도시 활성화 과장님으로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학교 조기 신설에 대해서요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시간 관계상 5분요 간략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도시 활성과장 권동만입니다. 신도시 활성을 위해서 우리 박대춘 의원님이야 그 세 분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신들 패널 분들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신 김양수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어깨가 되게 무겁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그 이성균 단장님 개발공사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신도시는 당초에 이제 지역 구분 없이 이 하나의 그러니까 예천 안동이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예천이냐 안동이냐 구분 없이 전체적인 322만 평에 대한 도시 계획을 하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천 호명을 자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 데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중학교 문제는 2단지를 저희들이 아까 방금 개발공사 단장님 말씀드렸듯이 선도지구를 아마 이제 그 브랜드명이 좋은 이제 업체를 좀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한 3,200세대 좀 되겠지만 그분들이 계획을 하다 보면 뭐 3,3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100세대 그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오면 아마 중학교 분산하는데 기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단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중학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7월 22일 날 각 시군 투어하고 있는 행복버스 때 그 지사님이 또 그렇게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에 맞춰서 저 도는 개발공사하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동만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예천군에 가셔서 7월 22일 날요 이제 주제 발표에 김양수 교수 말씀했다시피요 조기에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약 3,200세대요 빨리 조기에 공고해서 분양하겠다. 특히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는
기업이 투자 대비 이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왔는데 이번에 본회의원 알기는 그 고도 제한이 해제됐죠. 고도 제한이 완화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0층 이상, 심지어 35층까지는요. 이제 그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요. GS라든지 대우, 포스코, 프레지오 이렇게 등짐 회사들이 우리 도청과 개발공사를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동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빨리 좀요 진행이 되어서 학교가 좀 당겨지도록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김희동 호명초 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께 말씀하셨지만은요, 지금 우리 그 아이들 지금요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호명초에 몰리는 관계로 지금 그 풍천초하고 지금 그 우리 특별교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대비해서 학급 수를 지금 충족하기 위해서요. 그 준비하다 보니 체험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 등등 그죠? 그게 부족해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요. 그다음에 학교가 지금요 준공되기까지 한 4, 5년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규태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박태춘 의원님, 그다음에 금광태 의원님, 박미경 부위원장님, 오늘 우리 교육 문제 관련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그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뭐 운영위원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던 내용도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학생 수용 문제가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저출산 세대의 학령 아동을 적격히 감소하는데 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또 도심 공동화에 빈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개발 지역에는 또 학생이 수용하기 위한 또 학교 신설이 좀 급박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투에 가서 심의를 받으러 갈 때도 항상 그 얘기 언급이 됩니다.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학견 수는 매년 신설이 증가가 된다. 교육재정, 국가재정으로서는 사실 상당한 많은 힘이 든다. 왜? 도심 공동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의 큰 학교는 텅텅 빈 교실이 많이 남는 반면에 새로운 신도시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신도시의 그 학생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그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단설 유치원 4개원을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도 2개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70명을 수용할 수 있던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 670명 중에 한 660명만 돌았습니다. 아주. 그렇게 유치원 수용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초등학교도 현재 풍북초가 문제식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호명초를 개교했는데 우리가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2단계가 되기 전까지 초등학교 수용하기 위해서 2025년도까지는 현재 호명초하고 풍북초에 학생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교실 여건은 좀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특별교실이 일반 교실로 전환되는 몇실도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를 기점을 해서 또 학생 수가 그때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도시에서도 지금 현재. 물론 2단계 또 주민 유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학생 변동 추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1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추산해 볼게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특별교실을 많이 확보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리고 일반 교실 최대 학생 수용하는데도 문제를 좀 우리가 없기 위해서 호명초등학교에 우리 5번째 16실을 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나 뭐 학교 신설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정축을 하니까 일반인들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다고 가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명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중투 심의 받을 때는 급당 정원 30명을 기준으로 신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당 정원 30명이
시 지역에는 현재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림 지역은 26명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우리가 30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호명 초등학교는 26명으로 하다 보니까 교실이 우리 승인 받은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학생 예천수 했지만은 부족한 교실 수에 의해서 16실 중에 일반 교실은 11실, 나머지는 또 특별교실에서 총 합쳐서 우리가 16실을 정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부에 승인받은 급당정원 30명 하는 것은 요새 코로나 시국에 시 지역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우리가 인가 받는 것보다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당정원을 하향 조정해서 교실이 좀 더 부족해서 정축했다는 것을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풍천초등학교도 우리가 풍천초등학교 2025시까지 그 학생 그 중학교 수용해서 지금 현재 44학급에 아마 2025년도에 되면 한 1047명쯤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44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일반 교실을 46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학생 수용하는 데는 2025년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현재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풍천초등학교도 똑같이 우리가 급당 정원을 교육부에서 30명 정원을 받다 보니까 풍천중학교에는 지금 현재 24명 이하로 우리 급당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승인받은 당시대로 급당 정원을 30명을 수용했으면은 교실 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급당 정원이 읍면 지역의 급당 정원이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24명으로 낮추다 보니까 교실이 조금 정축하기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도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 경일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던 어떤 그 고등학교 문제, 이건 진짜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안동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학생 수가 줄지 않은 현재도 똑같습니다. 학급이 감축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달 사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안동 지역에 학생 수가 감축을 하니까 학급을 감축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지만은 이 어떤 학교마다 또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학교는 정원 모집 다 하는데 왜 학급을 감축하느냐 이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가고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학급을 감축을 못했습니다. 그걸 못했고 우리가 풍천중학교도 풍천중학교 소재지는 안동 시내에 있지만은 풍천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경북 1고하고 예천여고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풍천중학교는 안동 시내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동 수용구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안동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17%만 안동 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이 학구가 없습니다. 위평준화 지역은 자기 희망에 대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안동 지역을 위해서 경일고등학교 학급을 감축하는 것은 지금 수요자들이 현재는 경일고등학교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은 경북 1고의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시고 그다음에 예천에 우리 이제 여기 오늘 그 두게 되는 신도시 내의 중학교 신설 문제가 제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번에 그 좌장님 말씀하셨잖아 주민 간의 소통 문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신도시 학부모 주민들을 위해서 그 타운홀 미팅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중학교 신설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때도 감님이 또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중학교를 2개의 중학교가 있으면 최소 12,000세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1단계에서는 12,000세대가 안 되니까 진짜 어쩌도 우리도 안타까운 실정이지만은 규정이 안 되니까 신설할 올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오번째 그 아파트에 이렇게 서명지 붙었던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텔 2,070세대가 있는데 오피스텔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더라 보니까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도 그 제곱미터 4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만 수용시설이 들어옵니다. 현재 오피스텔 2,070세대 중에서 그 해당되는 세대는 106세대밖에 안 됩니다. 106세대밖에 해당 안 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딱 2명입니다. 딱 2명이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초등학생만 딱 2명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사실은 2,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의 서명지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막 2,000세대 되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앞번에 그 좌장님 말씀 맞다나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에 있겠다 하는 어떤 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설학교를 하기 위해서 신설중학교 해서 앞번에 가서 12,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앉아 놀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박태춘 의원님, 우리 건강대 의원님, 박미경 부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질의하고 안희영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질의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고 함으로써 또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했고 그래서 또 예천교육청에서도 진짜 12,000세대가 분양이 추가로 2단계에서 분양이 돼서 중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는 바로 중투 가서 좀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천교육청에서 미리 우리 중토 시민들한테 가서 벌써 이제 컨설팅도 받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또 우리 노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우리의 어떤 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고 아루도르기 신도시의 학교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규태 과장님요. 아주 정확한 자료 숫자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에 이렇게 SNS에 불확실한 숫자 자료가 난무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도 지금 저 교육원에 있을 때 보내할 때 증축 지금 한 8개, 9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실했습니다. 예, 발표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교실, 그리고 또 등등 2023년도 4년도는 학생 수가 조금 급감하지요. 예, 그래도 거기 대비해서요. 지금 학교 우리 교육청이 당부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급당 수가 지금 실제 26명인데 30명까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요.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그리고 SNS 나오는 것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지금 12,000세대 넘는다고 지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그 4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되는 데는 106세대에 그 지금 초등학교는 2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무분별하게 그냥 잡아여 가지고 지금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요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발제해가지고 저 주제 발표하신 김양수 교수님께도 제시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요 많은 지금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지금 또 참 우리 그 예천 안동 신도 지역은 행복합니다. 교육위원회가 9분 중에 안희영 위원장님, 박미경 부위원장님, 건강대 의원님 3분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있을 땐 저 혼자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학교 신설에는 좀 더 당겨지지 않겠나 예, 이런 한번 희망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분 시간 관계상요 자유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우리 박미경 부위원장님요 이제 좀 바쁘신데 끝까지 청취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요.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신 도교육청의 최규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천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력을 계속 해와 주셨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아까 건동만 과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이성균 우리 신도시 사업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축도 하고 또 뭐 아까 우리 김준기 교장 선생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죠? 경북 1고의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우리 안동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감축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제안을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애당초 처음에 이 도시를 조성을 할 때 그때 첫 단추가 잘못 찢어진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시에 살 주민들
그죠? 학생들이를 편리를 위해서 조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단계 조성 예정 설립 예정지도 보면 주변에 환경타운하고 혐오시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학교 부지. 그쪽 아닙니까? 2단계? 네? 환경타운은 이제 구역 경계 부분에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신도시 내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위치가 환경타운은 여기입니다. 그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호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지금 설립이 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된 것은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쨌든 환경타운하고는 가까운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지에 지금 설립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정지인 이 곳 외에 다른 부지를 고려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그런 네. 아파트 블록을 이제 분양하면은 예천 그 교육청에서도 왔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동 쪽에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그쪽에 또 중학교 설립하지 않느냐 이런 그 걱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뭔가 하면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지금 지금 도면에 보면은 예천 중학교 설립 예정지가 있습니까? 그 위치에다 지금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단지 좀 뭐 미리 말씀드리려고 될 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하고 지금 중학교가 지금 같이 돼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도로 옆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또 도로 옆에 있으면 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바꿔가지고 개발 계획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근데 이 신도시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현재 1단계 안에 이제 그 호명면 주민들은 1단계 안에 학교를 중학교를 유치하면 어떻게 하든 이런 의견들도 제가 뭐 다른 채널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1단계는 지금 기존 준공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시장 군수한테 다 넘어가서 준공된 상태에서 그 계획에 따라 일단은 관리가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 이제 권역별로 주거 환경이 형성되는데 학교를 다 당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 옮기고 나면 여기 또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리상에. 이게 전체를 가지고 처음에 배치를 했는 건데 지금 단순하게 이 부분을 배제하고 1단계에서만 자꾸 이렇게 논의를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신도시를 구상을 한 건데 지금 이걸 제척하고 1단계에서 조금의 수요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해결책을 찾으자면 나중에 2단계가 또 형성되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또 옥상옥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문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고민은 많지만 뭐 해결 방안이라는 게 또 그렇게 이게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정책 토론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정확한 정보들을 정말 정확한 간에서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좀 해소시키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어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때 주민들이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주 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회를 좀 갖는 그런 것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는 많은 정보를 들었고 또 같이 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미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요. 지금 또 신도시 우리의 또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해서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도처이나 개발공사요 함께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요 주민들의 그 답답함을요 해소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건강택 우리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전부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맡은 바 하시는 분들 오셔서 말씀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 특히 우리 김양수 우리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김중기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참 이게 학력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학생 수 수급 문제는 참 정말로 이렇게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구조조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좋을 건지, 그러면 어떤 특성화한 학교로 가면 좋을 건지. 지금 요즘 고등학교를 예전에 이렇게 일반계 인문교 고등학교 하다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에서 우리 공사립을 떠나서 그런 방향들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신설 문제, 초등학교 우리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 나중에 이렇게 이런 문제는 여기도 보면은 분양이 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또 우리 아파트가 또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걸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택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방청석에 계신 우리요 지역 주민 대표로 한 분요 좀 좋은 말씀 있으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사실 예천 중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북도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서면은 중학교를 짓겠다 하는데 분양을 시작하면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주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분양 교육청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분양 공고만 하면은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입주 시기에 개교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로 대구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청이나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내놓은 방안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성의가 없느냐면은 다른 좀 적극적인 방안을 줘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인구 유입책으로 아파트 좋은 거를 짓겠다. 우리 여기 신도시가 조성을 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도청 신도시는 행정적으로 왔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북도나 경북개발공사는 인구 유입책으로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인구를 유입하겠고 그것을 통해가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하는 정말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는데 또 그런 대책 말고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조금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황당합니다. 어이도 없고요. 현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명품 아파트를 짓는다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도시가 사람들이 살기 좋아도 주변의 인구를 끌고 오는 것은 블랙홀 현상으로 주변 인구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인구를 유입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오직 중학교만 중심으로 인구 유입책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인구를 유입하겠다. 그런 대안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왜 정책 토론회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지어가지고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과연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사실 우리 신도시가 주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빨리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지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금 개발하는 단계고 해서 지금 그걸 우리 이제 신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도나 우리 개발공사 차원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시장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 신도시가 명품 신도시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든다 하면은 지금 우리 신도시의 아파트가 지금 팔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지금 학생 수는 지금 늘어나고 또 중학교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또 인구 유입책 하기보다도 절박합니다. 사실 입장이 내부적으로. 뭔가 하면 주민들 말다시피 지금 여기 시된 여건 자체가 어떻게 크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일자리 장벽이 늘을 거 그런 차원에서 또나 우리 개방소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이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김정현 본부장님 브리칭이 이제 하여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들 한 팀은 거의 마케팅 하러 다닙니다. 어제도 이마트 홈플러스 각종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공기관 등,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신도시는 당초에 이제 도청을 주최하게 도청, 경찰청, 교육청. 대표 기관이 3개거든요. 3개를 위주로 이제, 이게 도청 소재지가 이제, 저희들 대구에서 당직사 보면 술 드시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도청 당시에 전화 오면, 도청 소재지가 어딥니까? 경북도. 그럼 대구입니다. 왜 대구이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도청 위주로 행정기관만 처음에 구상을 해가 왔기 때문에 와보니까 사실 이제 인구 유입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늘 지사님이야 직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데, 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또 좋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들어오면 자동 인구가 유입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 이제 안동이 좀 북부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해결 방편으로 저희들도 이제 365를 고민하고 한 팀이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이쪽 기관도 두드려보고 저쪽 기관도 두드려보고. 근데 이제 신도시가 당초에 이제 계획을 잡을 때 인구 10만에 1단계 2만 5천, 2단계 7만 5천이가 이제 주거 형태로 계획을 구성해서 이제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저희들 도청만 아니고 여기 사는 분들하고 같이 채워가야 될 문제여서 안동이나 예천이나 지역이 공동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장 지금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답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도시가 빨리 좀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일부 인구도 좀 안동이 예천 기존 주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 어떤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지금 예천중학교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나가고 어떤 변경을 하는 것 같고 결국 개발공사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력으로밖에 안 들려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인구를 늘린다. 얼마 전까지 안동은 인구 주택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천이나 안동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단장님,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지역 주민, 저 주민 좋은 말씀요. 감사드리고, 지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40대가 83%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평균 연령이 32.6세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다른 데는 공동 행상으로 전부 다 고령층이잖아요. 여기는 많은 지금 출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기관에서 지금 많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 체육회요, 장애인 체육회, 그다음 교육연수원 등등 지금 기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도 어차피 알다시피요, 우리가 신공항이 지금요 이쪽에 소보 들어오면은요, 그분들이 1만 명 이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산동 옥계, 구미 산동 옥계 아니면은 신도시 옵니다. 신도시의 직항공사로 이루어지면은 출퇴근 25분입니다. 그러면 교육 문제로 거기 종사자들 젊은 친구들이요,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주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택이 없는데 누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누가 살러 오겠습니까? 살 집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지금 당장요, 인구가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12,000세대라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12,000세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학교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의회하고요, 긴밀히 해가지고 한 결과,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조기 분양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신공항 준공도 한 7년, 한 8년에서 한 10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에요, 노동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신도시 조성할 때 전부 어디 갔어요? 예천, 풍산 이쪽으로 전부 다 먹고 자고 했죠. 원룸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도요, 행정을 하시니까 지금 당장 급하시겠지만은 부동산 문제라든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인구 유입이라는 게 이런 게 해소되지 않겠나. 여기는 또 행정 타워, 컨트롤 타워로서, 그렇다고 여기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관 기관들이요, 지금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요,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지사님도 뭐 전국 방방곡곡 뛰면서요, 셀리맨식으로요, 기업이라도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저희들 의회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이런 자리를요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누가 더 있으면요,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게 약간 좀 와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경일고등학교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교육의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신도시, 신도청이 10만 도시라는 그 플랜이 세워져서 활성화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의 인구가 늘지 안 늘지는 누구든지 모릅니다. 지금 23년에 조금 감소를 한다 그러시는데 장기적인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도청 지역에 만약에 학령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젊은 층 세대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또 고등학교 건립 문제가 또 논의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인구가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됐을 때는 현행 제도로 가겠지만은 만약에 늘어났을 때는 고등학교 건립 문제 또 안 나오겠습니까? 이랬을 때 저는 우리가 1, 2년을 내다보는 교육 정책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쪽 지역의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면 안동 지역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쪽 지역이 늘어난다면은 안동 지역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고등학교가 또 건립이 된다면은 더 망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자는 어떤 대안을 저는 좀 제시를 했던 것뿐입니다. 뭐 경일고등학교가 내학급이 된다, 새학급이 된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안동을 놓고 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이나 우리 여러분들께는 제가 반드시 꼭 드려야 될 얘기 같아서 좀 주저는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정 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규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학교는 상당히 참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4, 5년 청사진 기획 같은 거를요 관계 현장에 계시는요 우리 교장쌤이나 그죠 교육자님들하고 긴밀히 해가지고 좀 그런 거도요. 만약에 또 저 아까 중학교 늘어나면 중학교 2개 되면은 고등학교가 1개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하나 짓게 되면요 더 공동体 현상으로 지금 안동이나 인근에 그죠 예천 인근은요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니까 학교가 없어지면은 지역의 소멸은 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로 이런 쪽으로 이제 추진 가자는요 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골고루 전부 다 함께 같이 그죠 저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예, 앞으로는 좀 소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뭐 한 말씀 없습니까? 나머지 더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정책 토론회라고 중학교 저희 허명리에 예천에 중학교 쪽이 신설 관련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와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좀 이게 뭔가 잘못 와전된 것들을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호명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저희 국민들은 그 호명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성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1단계 뭐 변경을 해서 그런 중학교를 신설을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만 신설되면 됩니다. 그게 안동시가 됐든 예천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당장에 학교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이라든가 현수막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어딘지를 몰라요. 저희는 이분들이 뭐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어서 붙이는 건지 서명을 받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단지 중학교를 시설해 주겠다 하니까 서명을 하는 거고 하는 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어찌됐든 3,000세대가 들어도 5,000세대가 들어도 어떻게든 들어온다고 발표하고 입주가 안 되더라도 중학교만 시설된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가 들어오는 게 저희 부모님들, 우리 시민들은 목표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목표인 거지, 이게 뭐, 어디 지역에 들어와라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그게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뭐 좀 어떤 또 다른 분들이 그걸 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건 아까 제가 예천교육청의 의견을 내가 빌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그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예천교육청에서 왔길래 뭐 여담이지만 이건 예천 지역만 아니다. 이거 안동도 같은 한 구역으로 봐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전체를 봐야 되지. 저희는 이제 이 신도시 내에 중학교만 어디든지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주제 발표에 김양일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쭉 봤잖아요. 현수막을요. 그 유령 뭐 비슷하게요. 좀 글자는 보면요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밑에 단체 기간만 쫙 눌러해놨잖아요. 정작 우리 운영과 계시면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 어머니회 현수막 하나 걸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초기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답답한 거는 이제 얘기했지만 그죠?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그죠? 학부모회 더 지금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하루빨리 어디든지 관계없다. 근데 일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3년 전에요.
얘기할 때 어느 누가 하나요? 이거 말 한 번요 같이 함께요 고민하고 해준 적 없었습니다. 혼자 교육에서 떠들었지. 이제야 때가 되니까 그죠? 정확한요 자료 정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는데 많은 기관에요 어떻게 뭐 가가지고 가면은요 본인들이 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죠? 아까 우리 주제 발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 조금 이제 해소가 되려 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요 우리 그 박미경 의원님 끝까지 또 계시고 건강태 의원 좀 일정상 갔기 때문에 교육위원하고 교육하고 우리 개발공사 도청하고 끝까지 하여튼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요 명품 교육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요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가자. 오늘 이제 결국 도청 신도시 중학교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가 가장 관련이 된 문제고 또 오늘 여기서 논의된 대체적인 이야기가 또 교육 관련 문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또 어떤 정책 방향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기준이랑 하는 것 때문에 이 중학교 설립이 좀 지연되고 이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그런 교육청에서도 우리 신도시가 교육 여건이 잘 정착돼야만이 이 또 신도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하나의 일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청 신도시 중학교 문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